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던 3살 배기 현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양아버지의 아동 학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아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는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해외 입양 어떻게 되고 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 번 논란이 됐던 청소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간담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는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3월 12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현수가 입양 104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겨우 3살밖에 안 된 현수가 왜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김희경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상을 떠난 현수, 어떤 아이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2010년 5월생이고요. 네. 체중이 2.1kg인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친부모는 혼인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뇌수종으로 발달지체 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수의 친부모가 2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수의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입양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친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습니까? 그 친부모의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단언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네. 등등의 그 지원제도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간의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매우 부족하지만 없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네. 문제는 이런 지원 서비스들이 전부 흩어져 있어서 네. 개인이 나한테 필요한 도움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요청하면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흩어져 있다는 거는 담당 부서나 이런 기관이 다르다는 건가요? 네네, 모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도 보냈는데, 네. 친부모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와 접촉을 했다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네. 어떤 도움이 제공이 되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수가 그 해외로 입양되기 전에 위탁가정의 품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미숙아로 태어나서 생후 한 달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네. 그 뒤에 바로 그 홀트 경기사무소가 의뢰한 위탁모에 맡겨졌습니다. 네. 이 위탁모는 8개월간 현수를 맡았는데 성장이 매우 더디고 매우 약한 아이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당시 그 위탁가정에서 입양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입양이 되지 않았던 거죠? 네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는 홀트 측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요. 예. 그 위탁모 말에 따르면 본인이 입양 의사를 밝혔는데 자격이 되는지 또는 경제 형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네. 그냥 위탁모라서 입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미국으로 입양된 현수의 정확한 사망 원인 밝혀졌습니까? 미국 보도에 따르면 앞뒤 두개골이 파열됐고 예. 그 안구와 척추로 뇌수가 흘러들어갔고 네. 그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좀 가격의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병원 의사의 신고로 그 양아버지가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구속된 양아버지가 사망 당시 한국 국적이었던 현수의 장기를 기증했다고 하던데 이건 네. 무슨 얘기인가요? 약간 좀 기괴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페이스북 그 양아버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봐도 1급 살인으로 잡히기 하루 전날 장기 기증 서약을 해서 나의 영웅이라고 적힌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국내 국적법 규정상 현수는 숨질 때까지 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보호 대상인데 이렇게 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해도 아무런 네.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예. 이처럼 해외에 입양된 뒤에 학대를 받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현수가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에도 4명의 한국 입양아들이 네. 미국에서 양부모에 의해서 숨진 적이 있고요. 그 전에 2007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네, 2008년에도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해외 입양 아동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했는데 네. 근본적으로 국외 입양이 그 민간기관에 의해서 맡겨지다가 보니 네.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이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부모가 학대를 한다면 그런 부모는 좀 미리 좀 걸러내야 할 텐데 그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죠? 네, 국내 입양의 경우에 되게 오히려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보다 까다롭다고 할 정도로 조사를 하는데 네. 해외 입양의 경우에 그 입양하겠다는 부모로부터 입양 아동 주선 의뢰를 받고 수수료를 받은 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입양 기관이 조사한 양부모 조사 보고서만 믿고 입양을 허가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양부모의 적격 여부를 조사한 외국 기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후 관리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1년간 사후 관리를 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해외 입양의 경우에는 기관 사이의 그 업무 협약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현수를 입양시켰던 그 입양기관 홀트의 경우에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평균 등급이 F로 매겨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겨진 정도면 좀 낮은 등급 아닙니까? 낙제점이죠. 예. 왜 그렇게 받았을까요? 평가 지표를 보니까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홀트가 운영하는 일시보호소는 시설 및 환경만 A를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F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A를 받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전부 낙제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무슨 법적인 제재 같은 건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고 이 평가의 취지가 그 법적 제재를 하기보다는 평가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단을 투입해서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기능 향상이 훨씬 더 큰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복지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답변은 받으셨나요? 조사 중이고 조만간 답변하겠다는 연락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경우에 대표적인 그 아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입양을 보내지 않고 계속 보육시설에 자라게 두는 것도 좀 문제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한국이 전 세계 최저 출산국이면서 대표적인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여지껏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부모가 보살피기 어려운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시설에 두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양 가는 아이들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예요. 근데 정부가 미혼모한테 지원하는 돈은 많아봤자 월 15만 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손가락질까지 받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버려서 보육시설로 보내면 1인당 월 100만 원 넘는 지원이 되고 입양을 보내면 국내의 경우에 뭐 270만 원, 해외의 경우에 그보다 10배가 넘는 돈을 받습니다. 구조 자체가 아이를 버리라고 부추기는 구조예요. 근데 이 돈을 돌려서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지 않고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내 입양을 좀 활성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법에도 국내 입양 우선 추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국내 입양, 정부는 국외 입양을 감소하고 국내 입양을 늘리게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입양을 기피하는 풍조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국내 가정위탁모가 위탁을 받다가 입양을 하고 싶어도 입양을 하게 되면 지원이 오히려 떨어지는 굉장히 좀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경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줄 건가요? 네, 지난 8일 토요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서울시의 일자리 중심의 여성 정책 계획을 알리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중에서 여성 일자리 생생 토크가 열리는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여성 일자리 생생 토크. 어떤 자리였나요? 네, 여성의 노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시 여성 청소 근로자 200여 명과의 간담회였습니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였는데요. 자세한 소개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담당관 지명규 주무관께 들어봤습니다. 예,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일하는 어머니, 일하는 여성으로서 가장 치열하게 그 삶을 살고 계시는 서울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청소 근로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근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셨기 때문에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여러 가지 차별을 좀 받고 계셨는데요. 어려웠던 부분하고 정규직이 되시면서 갖고 있는 그 삶에서 어떤 그 희망이 생겼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또 본인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비정규직 삶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참 많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행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한번 따뜻한 관심을 갖도록 좀 바랄 거고요. 이분들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애환이나 고충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수렴을 해서 여성 일자리 정책 시책 개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여성들의 고용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리였군요. 네, 생계를 위해 일할 권리를 원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 또한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세계 여성의 날 빵과 장미로 상징되는데요. 국제 기념일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의 노동 환경 많이 열악합니다. 이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청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 여성 청소 근로자와 두 지하철공사의 청사 자회사인 사장이 참석하면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생생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 소리로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지금부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여성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들의 삶은 어떠한지 함께 진단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먼저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손을 높이 들고 마이크를 주세요. 네. 우리 정동차는 항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대청소가 하게 되는데 10시만 되면 단전을 시켜줘서 감으로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도 계시고 시장님 계신데 그런 것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분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을 바라는 내용 전하셨는데요. 몸소 느끼는 불편함인 만큼 그 필요성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노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용 안정에 대해서 그에 대한 느낌을 들어보는 시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성 청소 근로자의 일상의 변화와 바람이 담긴 편지글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여성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영상 편지까지 담겨 있어서 곳곳에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함께 창의한 근로자들끼리 서로 힘이 됐겠어요. 네, 동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의견을 표현하면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근무하는 곳은 달라도 비슷한 환경에서 느끼는 부분이 많은 만큼 서로의 이야기 더욱 귀 기울였는데요. 행사에 참여한 여성 청소 근로자들 만나서 소감 들어봤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은 누구?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 자신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받아서 왔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른 건 뭐 많이 처우 개선이 향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여금 조금 해달라는 그게 굉장히 시원시원했고요. 오늘 좋았어요. 뭘 하려나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와보니까 막상 이런 자리도 있고 참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흡족하고 기분 좋게 간담회하고 갑니다. 편안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들한테 좀 혜택 주는 게 좀 많아졌어요. 하여튼간에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서울시에서 정규직을 해줘서 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불안한 고용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환경 개선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네.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청소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현재 서울시 청소 근로자 3,4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됐는데요. 시는 내년까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소 근로자 800여 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노사 간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네, 특히 비정규직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필요한데요.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조두진 대표께 더 많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작년 4월 1일부로 10개 용역회사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미화원들이 1,6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서로 기피하고 근로자 한 사람도 구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서로 들어오려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0대 1 정도 경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 분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한층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 추가는 있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금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도 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과 부합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편익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서 이분들이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근무의 질도 좋아지겠죠. 네, 이렇게 서로가 함께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성들이 함께 외쳤던 희망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네, 이은지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일부 진행 중에 4639번으로 문자 주신 분이 있는데요. 문자 내용이 취업준비생인 제 딸 3년째 새벽까지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따끈한 커피 한 잔으로 힘내라고 전해주실런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YTN FM에 보낸 문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따님 따끈한 커피 한 잔으로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고지혈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건조함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지방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린 뒤 오늘 밤 늦게 그치겠지만 영동과 충청 이남지방은 내일까지 많은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와 눈이 지난 뒤 주 후반에는 다시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방위사령부에 백악산 청운대 주변에 한양도성 내부 구간 170m를 개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와 인접한 해당 구간은 수방사의 경비초소와 함께 막사를 갖춘 작은 규모의 부대가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변북로로 나타났습니다. 강변북로의 하루 교통량은 27만 대로 집계됐고 올림픽대로 25만 대, 경부고속도로 21만 대 순입니다.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서부간선도로 신정교에서 목동교 구간이 평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가장 혼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식점 주방과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신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CT병원 최은 과장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지혈증. 많은 분이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병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다 아시는 대로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피 속에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많이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죠. 네. 지방 성분이 많은 상태가 지속되시면 동맥경화 이런 것들과 관계돼서 네. 심혈관계 질환으로 악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고혈압 흡연하고 함께 동맥경화의 3대 위험 요소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네. 적정량은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액 응고에도 변화를 주고 혈액 점도가 그러니까 끈적거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계를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당장에 그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어떤 증세를 느끼시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상태 계속되시면 결국 치료를 하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언뜻 생각하기에 피에 이제 지방이 많은 게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네.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지시는 기본적으로 높아지시는 거는 연령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씩 다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군요. 약간씩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시면서 근육이 지방으로 좀 변하시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한 5, 60대, 여자분들은 폐경되시면서 6, 70대 사이에 최고치를 보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 폐경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이제 호르몬하고 또 연관이 좀 되시고요. 그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후천적인 요인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 또 몸을 움직이시는 상태, 운동 상태 이런 것이 사실은 주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신장질환과 같은 질병이라든지 드시는 약물, 그리고 또 음주하고 상당히 관계가 또 돼 있습니다. 드물지만 선천적으로는 그 지질대사 이상이 있는 선천성의 어떤 가족성 고지혈증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선천적이라는 거면 이건 유전 가능성이 네, 유전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먹는 거 또 운동 안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 뭐 비중별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유전적인 것은 그렇게 이제 크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유전적인 것은 실제 그 지방을 분해하는 그 리셉터 자체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시고요.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크시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드시는 게 더 중요하냐 운동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두 가지 결국 이제 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술하고 담배는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고지혈증은 어떻게 자신이 걸린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뭐 증상이 있습니까? 네, 사실 증상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으시죠. 그래서 본인이 느끼시는 거 거의 없으시고요. 이제 합병증 상태까지 오신다면 그런 합병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로 느끼시게 되어 있고요. 평소에 이제 콜레스테롤만 좀 올라가 있는 또는 다른 지질들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거의 증상을 느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문진이랑 아니면 시진을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으시다면 이제 지질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또는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황색종이라고 해서 지질이 피부에 쌓이는 그런 이제 덩어리처럼 생기시는 게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든지 아니면 눈꺼풀 부위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 보이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시다면 이제 고지혈증 상태를 좀 의심하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 황색종이라고 하면은 종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덩어리가 쌓여서 이런 모양들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피부 위로 이렇게 볼록 나온 게 보이나요? 네네, 보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고 대개 이제 눈꺼풀 위쪽 눈꺼풀 부위라든지 뭐 이런데 손목의 일부, 그다음에 발 뒤쪽 이런 쪽에서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눈 주위에 좁쌀처럼 이렇게 하얀 게 생기는 그런 건 어떤 경우예요?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비립종이라 해서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샘에서 일부가 좀 그렇게 보이신다든지 또는 뭐 염증 상태가 되셔서도 비슷비슷하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이 황색종은 조금 더 크기가 크게 보이시고 아주 노랗게 보이시기 때문에 보면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피부하고는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고 약간 도드라지게 노랗게 이렇게 좀 보이시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좋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콜레스테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세포 막을 형성한다든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있어야 하시는 건데 이게 많아지면 문제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전체 콜레스테롤 양의 한 80% 정도는 사실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합성을 해서 내고요. 20% 정도가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과량을 드신다든지 하는 게 문제가 물론 되시겠죠.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그 종류를 좀 나누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다들 알고 계신데요. 이제 그 중에 저밀도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 심혈관 계통의 어떤 문제, 뇌졸중 이런 것들에 이제 관계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쁜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돼 있는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것이다 해서 그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없애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때 콜레스테롤 때문에 뭐 계란 먹을 때 노른자는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은 뭐 계란에서 노른자 빼고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 분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지혈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정상인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12개에서 19개 하여튼 상당량을 드셔야만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 정도에서 그렇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계란의 노른자에는 그 인지질 막을 형성하는 뭐 레시틴이라고 그런 굉장히 좋은 성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한두 개 드시는 거를 제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고지혈증은? 고지혈증 하면 이제 약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칙은 지방 자체를 조절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아주 기본입니다.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고지혈증 다음에 오는 것들이 물론 심혈관계 질환도 있습니다만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쪽으로 결국은 가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질병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서 식이 조절하시고 꼭 운동이라고 해서 시간을 내신다기보다는 몸을 많이 움직이셔서 상태를 좋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이제 이게 기본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로는 제일 많이 알려진 약들이 스타틴 계열의 그런 약물들이 있고요. 이제 요것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안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0071번. 2년 넘게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복용을 그만하라고 정상이라고 하네요. 더 먹으면 피곤해질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지금 어떤 약물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스타틴 계열이나 아니면 뭐 나이아신, 뭐 피브레이트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필요했던 그런 그 역할들을 콜레스테롤 일정량이 있어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은 사실은 조절하시는 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이 되셨으면 약물을 끊으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고혈압은 약을 끊으시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은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시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다시 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물은 아마 그 정도 상태시면 끊으시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면 그대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309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고지혈증은 헌혈을 하면 맑은 피가 생성돼 좋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좀 잘못된 글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헌혈을 하신다는 것은 물론 이제 헌혈을 하시면 우리가 조혈 세포들이 그 골수에서 생성되는 것을 약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자체는 뭐 피의 일부분을 그렇게 뺐다고 해서 좋아지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군요. 아까 그 식이요법하고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식이요법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그 동물성 지방 일단 피하시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기본입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그 지방을 섭취하신다면 좀 더 생선류라든지 아니면 식물 쪽에서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을 더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방을 섭취하시는 것이 이제 하루에 드시는 지방 전체 양도 일단 조절을 좀 하셔야 돼서 이것은 20 내지 30% 이내, 대개는 이제 20%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의 징후가 꼭 어른한테서라기보다 어린 나이에도 요즘은 이제 그 소아에서부터 비만이 사실 많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런 것들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제된 탄수화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도 문제지만 탄수화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제되어 있는 뭐 그 밀가루 종류라든지 과자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보통의 음료수에는 액상과당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절제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열량, 고당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운동은 어떻습니까? 예, 운동은 꼭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몸을 좀 더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꼭 정해진 운동이라기보다는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시면서 근데 이제 너무 작은 근육들 쓰지 마시고 좀 더 그 몸통에 가까운 큰 근육들을 쓰셔서 이것이 이제 좀 더 효과가 많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보통 이제 말씀드리는 일주일에 3번 최소 30분 정도를 해야만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고지혈증 상태가 만약 있으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운동을 너무 무리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강도를 높이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규칙적이고 유산소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운동들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 고지혈증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4676번 YTN 애청자입니다. 건강상담에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명은 참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시죠. 근데 그 원인적인 것들을 일단 검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도 이미 청각세포 쪽에서 파괴가 있다 혹시 그렇게 들으신 게 아닌가가 조금 걱정이긴 이게 한데요. 뭐 치명적인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괴로우신 거죠. 계속 소리가 들리시고 그리고 이게 무시하시기가 어렵고 이런 소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한 가지 그냥 조금 도움을 드린다면 그 음악 같은 것들 근데 자연의 소리라든지 되게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백색 소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히 깔리는 그런 소음들을 들으시는 것이 오히려 그럴 때는 이명을 줄이는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소리 같은 무슨 요즘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것을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쭉 깔으셔서 들으신다면 조금 일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고지혈증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9696번 양눈 밑에 분홍색을 띠는 건 왜 그럴까요? 검은색을 띠는 경우는 있지만 눈 밑에 분홍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죠?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CT병원 최은거 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8715번으로 또 들어온 내용인데요. 남편이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고지혈증은 잘 모르겠네요. 뚱뚱한 편은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병도 당뇨처럼 합병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뚱뚱하지 않아도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따진다면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을 함유한 음식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동물성.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물성 지방들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이제 전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효과를 좀 더 보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당분을 가진 음식들 그리고 전체 총 열량이 늘어나시면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혈중에 더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단 것도 안 좋군요. 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당분 특히 이제 농축되어 있는 그런 고당분은 상당히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복합당뇨로 그래서 왜
그 곡류 속에 들어있는 뭐 이런 것들을 드시자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셔서 그런 종류를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 뚱뚱하시지 않고 어떤 분들은 아주 마르셨는데 그 중성지방 굉장히 올라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200 이하를 우리가 목표로 한 데만 400, 500 막 이렇게 올라가 있으신 분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마르시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전체 대사가 움직이는 게 이미 문제가 좀 생기셨을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대사에 대한 검사를 조금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328번인데요. 평소에 혈압이 높아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진단도 받은 상황인데 약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 고혈압 약은 절대 끊지 말고 계속해서 복용하라고 하던데 고지혈증 약도 그런가요? 고지혈증도 고혈압처럼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앞서 잠깐 얘기를 했죠? 고지혈증은 뭐 약을 중단해도 되고. 고지혈증은 이제 조절이 되시면 중단을 하시는 거고요. 같이 먹는 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제 처방 그렇게 내드리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 조절이 잘 되시면 혈압도 사실은 좀 잘 조절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1238번인데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원래 증상이 없는 병인가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건지요? 아내가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아이들도 미리 조심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무 증상 없으신 것이 사실은 고지혈증의 이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게 증상일 수도 있다. 이제 아무 증상이 없으시니까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대개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쓰러지신다는 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으시면 사실 모르고 계속 지내시다가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이 오시면 갑자기 그런 증상 오실 수도 있죠. 그 아이들도 미리 조심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활동량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을 좀 하셔서 잘 특히 이제 그 탄수화물 고당분 이런 건 이제 아주 제어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623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고지혈증에 걸리면 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건 보험회사마다 약관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근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이제 고지혈증은 좀 그 치료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해지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정상화된 소견을 제시를 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994번인데요. 건강검진 결과 이상 지질 혈증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294나 됩니다. 아직 약 복용은 안 하고 양파즙 같은 것만 복용하고 있어요. 약 복용을 해야 할까요? 294 정도면 이제 드시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이 넘어서시면 일단 문제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약 드시는 게 일단 도움은 되시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좀 약을 복용하시고 양파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8951번은요. 또 들어왔는데 아버님이 고지혈증이신데 고기도 잘 드시고 술 담배도 하시고 단 것도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은 어떻게 다 끊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드시는 것을 끊자고 하기 더군다나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뭐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술, 담배 같은 것들은 좀 정말 제한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양파 뭐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T병원 최은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네, 오늘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건강상담 문자 신청하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상담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